안녕하십니까.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성입니다. 자, 오늘은 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물론 이 앞에 영상에서 제가 구글 무나물 만들면서 무를 다룬 적이 있었고요. 또 약선 상식에서 여름에 생강을 먹고 겨울에 무를 먹으면은 의사가 할 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오늘은 무 하나만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민담에 의하면은 10월의 무는 작은 인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 무가 이 10월 즉 음력으로 10월이니까 양력으로 11월쯤 되겠죠. 이 11월 달에 무는 작은 인삼만큼 그만큼 우리 몸에 좋다라는 그런 말이겠죠.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겨울철에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많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인들한테 더욱더 맞는 것이 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왜냐하면 무는 이 보하는 쪽보다는 좀 빼내주고 우리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. 왜냐하면 현대는 먹을 게 너무 풍성한 시대다 보니까 영양도 넘쳐서 항상 문제가 되죠.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겨울철에 무를 많이 드시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무는 나복이라고도 부릅니다. 무 씨를 나복자라고 하죠. 이 한방에서는 그 나복자를 소화제나 아니면 기침 가래를 없애주는 그런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무하고 거의 효능이 같습니다. 또 무의 종류를 보면은 그 모양에 따라서 또 크기에 따라서 색에 따라서 산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하죠.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는 큰 무를 대무, 그 다음에 중간거 동치미무, 또 아주 작은 거 알타리무 이런 식으로 구별하잖아요. 색은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구별을 할 수 있는 거고, 또 산지에 따라서 재래무니 서울무, 계림무, 풍산무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는데 그 어떤 단단함이나 아니면 질감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.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무의 성질은 우리가 차게 먹으면은 생으로 먹었을 때는 좀 찬데 익혀버리면은 그 찬 성질이 없어지고 평성이 된다 그래요. 그래서 만약에 익히면은 청열작용, 열을 내리는 작용은 좀 없어지겠죠. 그래서 그 효능도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이 생으로 먹을 건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요리를 위해서 익혀서 먹을 건가 하는 것도 생각을 아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잠깐 옛날 문헌상의 무의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음식을 자꾸 토하는 사람은 무를 쪼개서 꿀에 재워가지고 팬에 지져서 먹으면 효과가 있다라고 이 보제방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. 또 기침과 가래가 많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무채를 썰어서 전병을 만들어 먹으면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이건 청궁식보에 나와 있습니다. 이거 청궁식보는 청나라 궁전에 나오는 조리책이죠.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은 무채 채지를 만들어 먹었을 텐데 중국 사람들은 찬 걸 싫어해서 아마 전병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또 갈증이 나고 입이 마르며 소변이 자주 나올 때 무를 익혀서 그 즙을 짜가지고 쌀을 넣고 그 죽을 끓여서 먹으면 효과가 있다라고 음선정효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.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무의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무는 성질이 차다 했는데 자, 생것일 때는 차고 익히면은 평성이 된다 그랬죠. 이 두 가지 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. 맛은 달고 맵다 그랬습니다. 생것일 때는 단맛이 적고 매운맛이 강하고 익히면은 단맛이 많아지고 매운맛이 적어집니다. 그 다음에 이 기경은 폐경, 위경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. 자, 효능을 보면은 자, 기운을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어떤 안에 뭉쳐있는 것을 제거해서 소화를 돕는다라고 했는데 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, 자꾸 배에 뭐가 얹혀있는 것 같고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더부룩한 그런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겠죠. 물론 생것이 더 이런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.
그 다음에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멈추게 하면서 인후를 편하게 한다. 이것은 폐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만성기관지염이 있거나 아니면 기침을 자주 하고 가래가 나오는 사람들은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. 또 진액을 만들어주면서 갈증을 멈추게 한다 그랬는데,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이 많아서 몸에 열이 있으면서 진액을 마르게 할 때 이걸 먹으면 좋다 그랬는데, 이것도 생것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해독작용이 있어서 이 중금속이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, 자, 옛날에 탄광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들이 폐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규폐증을 앓았죠. 이런 분들한테 이 물을 이용해서 조금 증상이 좀 나아지는 그런 효과를 본 실험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무가 이런 어떤 규폐증,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. 옛날에 비뇨기 결석이나 담 결석에 조금씩 썼다고 해요. 그 다음에 또 지혈작용이 있고 변비에 도움이 된다. 그래서 어떤 각혈이나 터열, 변열, 코피 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데, 우리가 이런 데까지는 또 이렇게 효능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다 이게 쓸 필요는 없겠죠. 여러분들이 기억을 딱 무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은, 하나는 소화계통, 또 하나는 폐계통. 그래서 가래, 기침, 소화 이런 것만 아마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, 나머지는 이렇게 좀 자료 필요할 때 자료를 찾아서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. 현대 영양학적으로 한번 무의 효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옛날 동양의학의 어떤 효능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. 이 무는 아밀라제, 디아스타제라는 녹말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가 있어서 소화를 촉진시킨다 그랬고요. 또 무에는 시니거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기침, 가래 등 호흡기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그랬어요. 또 비타민 C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능이 있고, 또 섬유질이 있으니까 당연히 변비에 효과가 있을 거고요. 또 무는 지방이 없고 저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성인병이나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. 이 앞에 동양의학적으로 우리가 본 거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. 무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소화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. 자, 무는 음식이 체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, 즉 뭐냐라면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 할 때 그것이 원인이 기운이 정체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은 무가 좋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고기를 먹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때는 산사를 먹는 게 좋고요. 또 곡물류, 즉 탄수화물류를 먹고 이 소화가 안 될 때는 메가가 좋습니다. 채소를 먹고 이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신곡이 좋습니다. 자, 이건 동양의학에서 우리가 소화제로 쓰는 그런 식품들인데요.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무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무는 인삼이나 숙지황, 하수오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 있는 이 약과 함께 먹으면은 그 약에 보하는 기운을 방해한다 그랬어요. 제가 그 전에 삼계탕에 마늘을 넣지 말라고 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. 이 발산작용으로 해서 이 보하는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동시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위가 허약하여 기가 없는 아주 허약한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변이 묽게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, 이런 사람들도 이 생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은 기운이 있어야 생물은 이 기운을 돌릴 텐데, 이 기가 없는 사람한테 돌릴 기운이 없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운을 먼저 보충하고 생물을 드시는 게 좋고, 익혀서 먹는 무는 괜찮습니다. 또 식채나 담채 이런 채기가 없는 사람들이 생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다 그랬어요.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조금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. 무를 활용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이제 먼저 생물을 이용한 그런 요리들인데요. 무 생채가 있죠.
이제 무 그냥 채 썰어서 이 양념해서 우리가 밥에다 많이 비벼 먹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면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동치미가 있고요. 또 그 느끼한 음식이나 곰탕, 즉 설렁탕 뭐 이런 거 먹을 때 깍두기 꼭 같이 곁들여서 먹죠. 그게 이제 그런 느끼한 음식을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곁들여 먹는 거죠. 자, 깍두기 있고, 그 다음에 알타리 무 있고요. 또 이제 입동이 되면서부터 무를 이제 썰어서 말려가지고 이 무 말랭이 만들어 놨다가 무쳐 먹는 무 말랭이 무침이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무 요리로 이제 무를 익혀서 만든 요리들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. 자, 무조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무를 이렇게 썰어서 볶아서 만드는 무나물이 있고, 또 육수를 약간 내서 좀 걸쭉하게 자작하게 국물을 내서 만드는 무나물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먹는 소고기 무국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갈치조림이나 고등어조림에 무를 넣어서 먹으면 참 맛있죠. 이런 요리들이 이제 무를 익혀서 만드는 요리들인데요. 생무에 비해서 이 소화를 시키는 그런 것은 조금 약합니다. 그렇지만 어때요? 훨씬 부드럽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적죠. 또한 가래나 기침을 제거하는 폐 쪽의 효능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별하게 이상이 없으면 무를 익혀서 드는 요리도 좋습니다.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번 겨울에는 여러분들이 무 요리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